2010년부터 추진됐던 한미 우주협력 협정이 지난달 29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16년 만에 체결된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 과학기술 투자 총액의 약 40%를 쓰는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 투자 규모가 지금 64조 정도를 쓰는데요. GDP 대비 규모로 볼 때는 R&D 투자 비율이 4.29%로서 세계 1위고요. 또 절대 규모로서는 세계 6위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용자원이 전 세계 투자의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가용자원 3%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라 밖에서 쓰이고 있는 97%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번에 그 과학기술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우주개발 분야는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협력협정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서 우주 관측이라든가 지구 관측, 또 우주 탐사 등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토대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그동안에 러시아나 캐나다 등 10개국과 우주 협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시아 국가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미국과 우주협력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동안에도 이제 협력 활동이 있긴 있었지만 주로 이제 개별 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협력 활동이 추진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많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대등한 협력을 하기에는 좀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 협정은 이제 그동안에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하던 그 미미한 협력 활동을 양국 정부 간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협력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인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또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서 양국의 그 실무 기관을 지정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 또 천문연구원, 카이스트,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5개 기관을 지정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그 항공우주국 나사, 또 해양대기청 노아라고 하죠, 노아, 예. 또 지질조사국 USGS, 이 3개 기관이 협력 실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에 그 2번 실패 끝에 나로 발사에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것이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발사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의 회원국이 됐는데요. 엄밀히 볼 때 이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2단 로켓하고 페어링하고 위성 부분은 우리가 했지만 1단은 사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는 나로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까지 약 한 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1.5톤급 실용 위성을 700km 궤도에 쏘아 올리는 3단형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제 나로하고 비교해 보면은 탑재 중량에서는 15배, 또 고도는 2배 수준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나로가 2단에 비해서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올해 중에 이제 본격적인 엔진 상세 설계하고 연소 실험을 끝내고 내년 말경에 시험 발사를 할 계획이고요. 2020년에는 달 탐사선과 착륙선을 보내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빅사이언스 분야, 특히 로켓 개발에 관련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리랑 위성도 우주로 올려주는 것은 다른 나라 로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우주에 올려놓는 그 로켓 기술을 우리나라가 굳이 꼭 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돈이 워낙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질문이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봐요. 주변에 있는 로켓 쓰면 되지. 예. 우리가 왜 굳이 가져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아무튼 국가 안보나 통신 및 재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켓이 없을 경우에는 선진국 로켓에 의존해야 되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 5호가 러시아 위성을 썼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측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발사 연기를 해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인접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북한이 다 우주 발사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산업으로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통신이라든가 뭐 기상 관측, GPS 이런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세계 우주 시장이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 기관 예측에 따르면은 2010년까지 한 1,400기 정도의 지금 로켓이 발사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우주 기술처럼 이렇게 소위 그 빅사이언스 이런 경우는 그 본연의 목적에 사용도 되지만은 그 스핀업 기술, 파생 기술이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응용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요. 예. 또 국가 위상 제고를 통해서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켓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네네. 게 있는데 러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혹시 견제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견제하지요. 사실은 이 로켓 기술이라는 것이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 기술처럼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군사용으로 오용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진국 간에도 이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가 간의 이전을 통제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나라는 철저하게 우주 이용, 평화적 이용에 쓰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방국 간에도 잘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그런 분야고 협력이 안 되는 분야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념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빅사이언스 분야는 워낙 방대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 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한번 결정된 사업이 예산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런 사업들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발사 때도 보셨지만은 개발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여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실패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주 분야가 수많은 분야 부품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기관관, 연구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점검 속에서 전력을 다함으로 해서 기필코 사업에 성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지지, 애정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내용과 그 의미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달나라에 우리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